우선 뭐냐면 아주 메울 수 없는 간극이 있어요. 야당은 박근혜 정권의 성공을 바라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성공하게 되면 내년 대통령 선거 때 정권을 탈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박근혜 대통령 정권을 공격하고 예를 들자면 비판하는 것과 매도하는 것은 다릅니다. 비판은 정권이 잘못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은 야당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그것은 국민이 야당에게 부여한 신성한 의무이고요. 그러나 이 나라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과 정권이 50을 잘못하면 50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50의 잘못이 있으면 그걸 뻥튀겨서 100이나 200으로 정치적인 논란거리로 만듭니다. 세월호가 아주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서 야당이 참패했었지 않습니까? 또 없는 것을 끄집어내서 부풀려서 무조건 대통령의 발목을 잡습니다.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자, 이런 야당이 존재하는 한, 그리고 이런 야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탈환하겠다라는 의욕을 가지고 있는 한, 저는 20대 국회에서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끝난 다음이어도 만약에 야당이 정권을 잡지 않는다면 아주 대단히 비관적으로 보는 것이며 아주 대표적으로 말이죠. 어떤 일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냐면 이것은 이명박 정권 때부터 똑같은 전략이에요. 광우병 사태 때 정권을 뒤흔들어서 그 정권의 맥을 끊어놓으려고 했죠. 그다음에 박근혜 정권 들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세월호 사건에 그 비극적인 사건을 정치적으로 뻥튀기 해가지고 지금까지 매달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청와대 찌라시 문건 사건, 시중에 찌라시 문건 하나를 가지고 이 나라를 얼마나 흔들어댔습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십니까? 백남기 농민 사건. 이것도 불법 폭력 시위에서 경찰이 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물대포를 쏴서 거기에 맞아 죽은 사람. 불법적으로 경찰 버스에 로프를 걸고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경찰 버스 저거 쓰러뜨리겠다고 로프를 잡아당기다가 백남기 농민이 그러다가 경찰이 물대포를 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버티면서 해서 물대포를 다시 한번 맞고 그래서 쓰러져서 그 위험한 상태에 있다가 사망한 거 아닙니까? 이 사건을 두고 또 이제는 대통령 선거 때까지 몰고 가려고 합니다. 이것은 결코 변할 수 없는 고질적인 야당의 집권 전략이에요. 저는 이런 상태가 있는 한 야당이 이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저는 말이죠. 저는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수차례 여러 차례 그들이 잘못할 때마다 사안마다 시시비비를 가려서 저는 제 나름대로 열심히 비판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 재단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의 불통정치라든가 말이죠. 낙하산 인사. 하지만 야당은 그런 차원의 비판이 아니에요. 박근혜 정권의 성공을 안 바라는 겁니다. 무조건 공격하고 발목을 잡아서 그래서 동력을 훼손하고 결정적인 치명타를 가해서 내년 대통령 선거 때 전 야권과 진보 세력의 총합 단결을 통해서 후보 단일화 작전으로 해서 정권 재창출을 하려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아마겟돈. 이것이 야권의 전략이기 때문에